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 빵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요리 이야기 그 28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 해장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탕의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자탕은 돼지 등뼈와 감자를 넣어 만든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감자탕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이 푸짐한 요리에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세기 동안 즐겨왔던 요리입니다. 감자탕의 효능을 알아보면 감자탕이 왜 일상 식단의 일부가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자탕은 훌륭한 단백질의 근원입니다. 이 요리의 돼지 등뼈에는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데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싶다면 감자탕은 탁월한 선택 메뉴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감자탕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요리의 주요 재료 중 하나인 감자는 비타민C나 칼륨,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칼륨은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감자탕에는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 즉 유익한 양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늘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이 있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이나 고추와 같은 허브와 향신료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자탕은 저칼로리 요리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득 주재료의 대부분이 뼈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감자탕은 돼지의 등뼈와 목뼈 부위를 이용하여 만드는 탕을 말하며 그 맛은 칼칼하면서도 매콤하고 약간 걸쭉한 국물이 포인트인 오리지널 한국 음식이자 속풀이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감자탕에서 감자를 빼고 조그마한 1인용 뚝배기에 담는 요리가 뼈 해장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같은 요리지만 여러 인분으로 내놓으면 감자탕이고 1인분으로 내놓으면 뼈 해장국이 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탕은 일반적으로 감자와 당면, 수제비 등의 사리를 넣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뼈 해장국에는 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자와 사리의 전분 때문에 감자탕은 오래 끓일수록 뼈 해장국보다 국물이 걸쭉해지게 되는데요. 요즘 식당에서는 등뼈보다는 육질이 좋은 목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목뼈는 등뼈보다 가격은 더 나아가지만 맛이 더 좋고 등뼈보다 훨씬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자탕의 역사와 기원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가장 유력한 설은 인천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구한말 개항 시기에 1899년 경인선 철도 공사 때 인부들 사이에 인기 있었던 음식에서 나왔다는 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개항 이후 인천항을 출입하기 시작한 외항선들의 스테이크용 고기에 대한 수요로 현재 인천 동구청 자리에 대형 도축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서양인들이 살코기를 가져가고 나면 뼈 부위가 많이 남게 되고 이를 이용한 요리법이 발전하게 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감자탕은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를 따로 주는 집도 있지만 여기 용용 감자탕처럼 대체로 겨자 또는 고추냉이를 베이스로 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매콤하고 자극적인 와사비 향이 분명 좋은 퀄리티의 생와사비를 쓰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감자탕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게 우러나오는 뼈 국물 요리인 관계로 24시간 풀로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게를 닫고 국물만 끓이긴 뭐하니 결국 대로변 24시 영업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감자탕의 요리법의 재료를 먼저 알아보면 돼지 등뼈와 우거지, 시래기, 깻잎, 들깨가루,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감자 등을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몇몇 집에서는 초피, 배초향, 배추를 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자탕은 기본적으로 된장이 모든 맛을 책임지기 때문에 조리법은 의외로 간편한 요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려내는 요리가 그렇듯이 시간은 오래 걸리는 편인데 등뼈를 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뼈라는 특성상 먹을 수 있는 양에 비해 부피가 굉장히 커서
자취생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작은 냄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요리입니다. 이처럼 고기가 흐물해지고 국물 맛이 진하게 배려면 꽤 오랜 시간을 끓여야 하는 정성 들인 요리입니다. 이어서 감자탕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감자탕은 분명 고기가 메인이나 정작 이름은 감자탕이어서 언뜻 들으면 어리둥절한 요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우거지와 깻잎을 비롯한 채소인지라 더더욱 이상하기도 합니다. 식당마다 다르긴 해도 감자는 많아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갈 정도로만 넣거나 그나마 손님들이 고기만 거의 다 먹고 감자는 남기는 경우가 많아 구색 맞추기로 한두 개만 넣고 원하는 손님들에게만 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일부 식당은 감자만 안 집어넣기도 합니다. 더 이상한 닭의 갈비 부위로 요리하지 않는 닭갈비처럼 이름과 실체가 다른 한국 요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자탕을 영어로 직역하면 포테이토 스프인데 명칭과 실제 요리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역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식당이나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외국 유튜브 등지에서는 보통 뽁본 스프, 즉 돈골탕, 돼지뼈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탕의 표준화된 표기는 뽁백본 스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자탕의 MSG 사용에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MSG는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지 무언가 고유의 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므로 MSG를 빼고 감칠맛 나는 육수를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MSG는 글루탐산 맛을 내는 물질이고 감자탕의 주재료인 돼지뼈는 이노신산의 맛만을 냅니다. 그래서 MSG를 빼고 돼지뼈 육수를 계속 끓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탕의 맛은 절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